네, 아시아경제 위클리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외 변수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시장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의 동향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 제조업 지수가 좀 부진하면서 이제 추가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솔솔 피어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 전망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는 24일과 25일 이틀에 걸쳐서 올해 세 번째 공개시장위원회를 개최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미 경제 지표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현재 월가에서는 현재 경제 지표 부진이 FRB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추가 부양에 나설 수 있을 만큼 비관적인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FOMC에서도 FRB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FRB가 성명서나 또 버냉키 의장의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는데, 이를 통해서 향후 경기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가지고 있느냐가 주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정상 FRB는 오늘 25일 오후 12시 30분에 기준금리와 성명서 내용을 공개하고 오후 2시 15분부터 버냉키 의장이 기자회견을 갖게 됩니다. 버냉키 회장 기자회견에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질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궁금증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이번 FOMC에서는 지난 1월에 FRB가 현재 제로 금리를 2014년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밝혔었는데, 그 시기에 대한 변경을 줄지 주목됩니다. 그리고 성장률 전망치나 실업률 전망치도 이번에 수정하게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새로운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인데, 어쨌든 벤 버냉키 의장의 입에 좀 세계인의 관심이 또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실적 시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닝 시즌이 이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애플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이제 뉴 아이패드 또 출시를 했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가는 대목인데요. 지금까지 월가 전망, 애플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이번 주 S&P 500 지수를 구성하는 500개 기업 중에서 180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시즌이 절정으로 치닫습니다. 네. 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24일 장 마감 후 실적을 공개한 애플 실적이 될 텐데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난주 애플이 최근 2주 동안 각각 4.49%, 5.33% 하락하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현 주가가 지난 10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에서 약 10%가량 밀려나 있습니다. 최근 주가 부진은 퀄컴의 부품 공급 차질에 따른 애플 아이폰 5 출시 연기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번 주 애플이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월가는 지금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팩트 리서치에 따르면 애플이 주당 9.99달러의 순이익과 그리고 367억 달러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로는 순이익이 57% 그리고 매출이 30%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어닝 시즌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톰슨 로이터나 그리고 팩트 리서치에 따르면 실적 발표 기업 중 80%가 예상치를 웃도는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 같은 실적 고조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월가가 지나치게 무수적으로 이익 전망치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주에 실적 시즌, 이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절정을 이룬다고 하니까요. 애플을 비롯해서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도 좀 주목해 봐야겠습니다. 이제 유럽 쪽으로 좀 시선을 옮겨서요. 지금 프랑스 대선 소식 계속해서 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사르코지 대통령 하면은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함께 신재정 협약, 이끌었던 그런 대통령입니다. 재선 여부가 자연스럽게 또 금융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그런 변수인데요. 현재 예상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예, 아침에 블룸버그라든지 외신 보도에 따르면 75%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 사르코지 대통령이 26.7%로 2위를 차지하고, 그리고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27.1%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프랑스 대선은
내달 6일 2차 결선 투표에서 올랑드 후보하고 그리고 현재 사르코지 대통령이 맞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침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2차 결선 투표에서 올랑드 후보가 사르코지 대통령을 54%대 46%의 득표율로 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랑드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그 유로존 재정 위기 문제와 관련해 좀 악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르코지 대통령이 그동안 메르켈 총리와 함께 신재정 협약 등을 추진하면서 유로존 부채 위기에 대한 그 해법을 주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올랑드 후보가 이길 경우에는 유로 약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이번 주 유럽과 관련된 변수로는 그 독일과 이탈리아의 국채 입찰을 들 수 있는데 독일이 25일 3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진행하고 그리고 이탈리아가 다음 날 26일 날 그 10년 만기 국채 입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올랑드 후보가 지금 일단은 좀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결과에 따라서는 또 투자자들의 우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다음 달 5월 6일에 있다고 하니까요. 결선 투표도 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의 경제 지표 발표 내용입니다.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발표된다고 하는데요. 전망 소개해 주시죠. 예, 27일 미국 상무부가 올해 1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 1분기 국내 총생산 증가율이 현재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2.5%를 연율 기준 2.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해 4분기 경제 성장률 3.0%에 비해서는 0.5% 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결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알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 지난 주말에 있었던 내용과 이번 주에 발표되는 전망들, 주요 일정들 소개해드렸습니다. 아시아경제 위클리,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